자, 이제 교재 44페이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1번 의 성격 했고요. 4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2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누가 만드냐? 당연히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입니다.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번 연계 입안은 연계 입안에서 기억은 중요하지 않고 니은 비것은 말로 합니다. 별로 중요성 없어요.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치면 간단하게 원주시 안에 도로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원주시장이. 행성군 도로계획은 행성시장이. 도로계획이 도시관리계획 3번입니다. 기반시설이니까. 근데 문제는 원주하고 행성에 걸쳐 있다. 그거는 누가 하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원주시장하고 행성군수가 만나서 협의해야 돼. 협의가 성립하게 되면 공동 입안할 수도 있고 입안자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협의가 불성립하면은 원주하고 행성은 강원도에 있으니까 강원도지사가 정해줍니다. 윗사람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니은 디귿 하나를 묶어가지고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으면 그 둘 이상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성립되면 공동 입안하고 협의가 불성립하면 위 상급 기관장이 입안자를 정해줍니다. 협의가 됐다. 공동 입안하든가 입안자 지정하든가. 협의가 안 됐다. 상급 기관장이 정해준다. 시군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의사가 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 걸쳐 있으면 국장이 정해줍니다. 거기까지 해가지고 원칙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가 입안하여야 한다. 2번 예외. 국장은 줄 거 봐요. 국장은 줄 거 놓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또는 중행장 요청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체크합시다. 입안할 수 있다. 국장은 입안할 수 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국장은 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국장이 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계획, 둘 이상. 근데 그런 사유는 절대 시험에서 단독 문제 안 나와요. 국장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단 그 중에 문제가 안 나오면 하나는 나올 수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입안할 수 있다. 그러고 나오면 할 수 있는 걸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걸 써놓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입안을 사유를 암기하지 말고 국장은 입안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도지사 똑같습니다.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사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러면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도시관리계 입안자. 입안을 만드는데 도시관리계 입안 만듭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 입안에서 첫 번째 입안자가 누군가 보게 되면 입안자는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야 한다.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으면 협의해서 입안자를 지정하든가 아니면 공동 입안한다. 협의가 안 되면 둘 이상의 시군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의사가 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정해준다. 예외적으로 입안자 그러면 국장, 수산자원보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도 있어요. 그리고 도지사는 끝맺음 입안할 수 있다. 주민은 절대 입안을 못합니다. 주민은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입안 제한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집니다. 입안 제한 46페이지 입안 기준 먼저 입안 기준 1번 상위 계획에 부합 이해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2번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 절대 함정 안 쓰니까 읽어보면 기억만 돼요.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는 앉아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지도에다 그리고 서류도 꾸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 시도, 시장군수는 도시관리 입안할 때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 도서, 지도에 그리고 서류에 꾸미고 도서,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에 그리고 서류 꾸민다 그 정도 말고 3번 계획의 축적 X 보지 말고 4번 차등이야 상식적 얘기고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 결정에 대한 기반서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형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차등을 두어 입한다. 균등하게 그러지 말고 차등을 둬서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자 인구 3만 초등학교 3개 있으면 3개. 자 인구 10만 초등학교 몇 개 만들어야 형평성이 맞습니까? 10개 만들어야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게. 인구 밀도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그러면 안 되고 인구 밀도를 그래서 차등화되게 입안해야 형평성이 맞는 겁니다. 4번 수립기준 뭐는 말이 안 돼요.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은 100% 국장이 정한다고. 길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5번 도시계획 위반 제한 중요합니다. 위반 제한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 체크하고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서 말로 하지 말고 위반하자 말로 하지 말고 서류를 도시관리를 도서하고 보호자는 계획설명서 도시관리를 도서하고 보호자는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서류 보여주면서 자 내가 이렇게 계획서 만들어 왔는데 위반자 원주시장 너도 한번 보고 검토해보고 내가 만든 내용이 괜찮다 그러면 어쩌자고요? 위반합시다 라고 제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토해보고 괜찮으면 어찌해야 돼요? 위반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넘겨보게 되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그거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도시관리계 위반 자체가 출제가 잘 되는데 특히 올해는 3번이 신설돼 가지고 더 중요. 평소에 중요했던 것보다 올해는 더 중요. 그래서 3번 자 1번을 암기하시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량 2번 지구단위계 합격 지원병리가 지구단위계 3번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등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를 위한 개발진흥지구 중 출거외형 대일행이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대일행이 정하는 개발진흥지구인데 대일행이 정하는 개발진흥지구가 뭡니까? 지금 실장님이 나눠준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뭡니까? 뭐라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이게 2월달에 나왔어요. 2월달에 급히 나와가지고 자, 그 내용이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어디다 추가하냐 그러면 일단은 그 박스 안에 3번은 대령이 정하는 개발지는 그것을 그냥 씁시다. 뭐라고 그냥 산업유통 글자 몇 개니까 그냥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2번 결과통보 기억 며칠이요? 45일. 반영한다 만다 45일 내 대답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니은 안중여고 디귿 비용 부담은 상식 항상 뭐 합시다 제안해가지고 그래 하겠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은 니도 좀 낼래 그래야 돼. 니 다 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협의해서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밑에 4번 자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을 해서 충족해야 될 지구의 규모 용도 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번 도시관리계 위반 제한을 위한 도시관리계 동의비율 제한서 처리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왔던 프린트 그게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니까 거기에다가 4번 5번 그 자리에다가 몇 번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 번호를 잘못 매겼네. 2, 3이 아니고 번호를 갖다가 4, 5, 2라고 매기면 딱 좋을 뻔했네요. 어쨌든 거기다 붙여서 어쨌든 알아야 돼요. 붙여가지고 알아야 돼요. 자 1번 2번 아까 개발진흥지구 무슨 개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고 2번 도시관리 위반을 제한할 때는 동의서 얼마 동의냐 자 몇 가지가 있어요?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얼마 동의? 5분의 4 그리고 지구단위하고 산업유통은 3분의 2 그 동의기준이 암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다. 첫 번째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이다.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 두 번째 자 지정 대상지역이 줄 거예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일 것. 야 이거 치사하게 이게 개정안하고 살짝 바뀌었어요. 이게 개정안하고. 저는 개정안에 맞춰가지고 한장 공법도 다 만들어 놓고
개정안에 맞춰가지고 책도 이미 다 냈는데 이게 분명히 개정안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일 것 그렇게 해놓고 그랬다가 확정하면서 살짝 보존관리를 빼버렸어요. 치사하게. 대상작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기억합시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서 해당 공장이 도로, 철도, 하천, 건축물, 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존관리지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보존관리지역을 포함을 하되, 즉 불가피하면 보존관리도 전체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대.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면 20을 20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가본 보존관리지역에 해당 토지가 개발행 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두 번째, 보존관리지역에 해당 토지를 개발해도 주변의 환경오염,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서 도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럼 20 이상 할 수 있다. 그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 생산관리 중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를 보아 산정한다. 참 말을 애매하게 써놨어요. 도시 기본계획 반영이 뭐가 반영이 됐냐고, 뭐가 반영. 그런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법 좀 이렇게 만들어. 어지간 자연녹지 계획관리 도시 기본계획에 분명히 개발로 갈 건데, 개발로. 아까 얘기했죠. 기본계획은 얘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이게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분명히 개발 가능으로 반영돼 그걸 보이는데, 리을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 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서 국장이 정해서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이 산업유통이 뭐 하는 거예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는 뭐 하는 거예요? 공장, 예, 또 유통 물류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물류센터 그런 거 개발하려고. 그 물류센터나 이 공장이 큰 공장이면 뭐가 들어가요?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누가 지정해요?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진흥지구는 누가 지정해요?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인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어디가 분위기가 좋냐? 평택 가서 보면, 화성 가서 보면, 평택이나 화성에 기존에 있던 서울에 있던 공장이 밑으로 다 내려갔고, 안산에 있던 공장이 밑으로 내려가고, 또 평택에 고덕 산업단지 뭐가 들어가고, 삼성이 가고 LG가 가고, 그럼 본청이 가면 밑에 쫄병들 따라가야 안 따라가죠. 1차 가면 2차 가죠. 3차 가죠. 4차 가죠. 줄줄줄 따라간다고. 걔들은 조금만 건설회사가 조금만 공장이 전부 다 그쪽으로 따라간다고. 그럼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려면 국가나 지자체가 뭐 해주든가, 지구단을 해주든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를 좀 빨리 조금씩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개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민간이 쉽게 개발을 해주겠다. 그래서 만든 게 어쩐다? 민간인도 뭐 하자고? 개발진흥지구 지정하자고 입안 제한권을 주겠다 얘기입니다. 다 주는 것이 뭐 할 때만 산업유통인 거, 공장하고 물류창고. 여기 공장하게 물류창고하게 뭐 하자고? 개발진흥지구 지정합시다. 그 제한권을 준다. 그렇게 해서 쉽게 좀 개발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개발이 되게끔 어떻게 하든 간에 경기를 살려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야. 그래서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 입안 제한은 누가 합니까 하면 주민이 하는데, 이때 주민에는 뭘 포함하고? 이해관계자 포함하고.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기반시설, 두 번째 지구단위. 근데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지구단위 사실 5번인데 지구단위 계획표 3번이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세 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한할 때 동의요건이죠. 동의요건. 기반시설 여기에다가 도로 만듭시다. 공원 만듭시다. 면적 얼마 동의받아라. 5분의 4 이상 동의받아라. 지구단위하고 산업유통은 얼마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그러면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를 입안하자고 제한을 하려면 최소 면적은 얼마 이상이냐, 이게 10,000 이상에서 30,000 제곱미터 미만 한다.
만 이상 3만 미만이고 그러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하려면 그 지역은 자연녹지든가 계획관리든가 생산관리인데 보존관리는 부득이하면 20% 이하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2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어쩐다. 개발인 허가를 받았다. 뭐 그쪽 개발에도 환경 오염 우려가 없다. 그런 경우는 보존관리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계획관리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췄으면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고로 그래서 우리는 계획관리가 좋은 땅이에요. 계획관리가. 이거를 봐도 계획관리가 좋은 땅이요. 제한할 수 있는 거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은 5분의 4 이상 동의. 지구단위 산업유통은 3분의 2. 면적 전체 면적 3분의 2 동의.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하려면 그 면적이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상지역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인데 보존관리는 불가피하면 20% 이내에서 포함하되 어쩌고저쩌고 개발 허가를 받았던가 환경 오염 우려가 없으면 20 이상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이 될 것. 이러면 이제 하자 말자 결과 통보는 해주세요. 며칠 내 해주세요. 45일인데 부득이하면 한 차례 며칠 연장이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 부담이다. 비용은 항상 똑같아요.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협의해서 전부 부담할 수 있다. 좌우지간 잘 나오는 부분인데 내용이 더 추가돼서 출제인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어려운 문제 또 내게 생겼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2반 제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반 절차입니다. 2반 절차에서 이제 2반하기 위해서 또 뭐 한답니까? 기초조사 또 해야죠. 또 뭐 해야죠? 의견 청취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만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인데 먼저 기초조사부터 보겠습니다.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 2반의 경우 13조 광역도시계획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등이 등하는 다음에 경미한상 위반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광역 절차를 준용한다 했으니까 조사 청량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는데 다만 바로 반박해보네. 이러면 안 할 수도 있다. 어쩐다? 생략이 된다. 바로 생략이 되고 2번, 3번, 4번인데 2, 3, 4, 4가 중요해요. 4가. 자, 2번, 3번은 뭐냐 그러면 광역 절차를 준용하니까 위반자가 위반하거나 변경할 때 이거에 대해서 조사 측량 하여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항목에 추가됩니다. 항목에 추가된 아까 얘기했죠. 기본계획은 2개 추가, 관리계획은 3개 추가. 뭐가 추가되는데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3가지가 추가됩니다. 3가지 추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 미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충 읽어보면 별로 안 중요. 뭐 추가 뭐 3개 더 있네. 근데 그 뒤에 4번째가 중요하지. 이거 생략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있죠. 기초조사 생략, 환경검토 생략, 적성평가 생략, 취약성 생략. 생략성이 있는데 몇 개 있답니까? 많답니다. 많다. 하나 툭 던지면 어쩐다? 있다. 어차피 한 문제 나오면 적성평가 생략상이 아닌 건 어차피 못 풀어요. 그런 문제는 어차피 풀 수, 지금 한 문제 나오면 풀 수가 없다고. 그럼 어찌해야 돼요? 찍어야지. 몇 번? 3번. 무슨 3번이야? 몇 번이요? 888 하라니까 무슨 또 3번이냐고. 888 전법을 터득해야 된다니까. 그걸로 찍어야 되는 거고. 지문 하나 나오면 자, 주거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여기 있네. 상업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에서 생략할 수 있다. 여기 있네. 공업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환경소득 생략할 수 있다. 어디 있네? 여기 있네. 있다 없다? 있다지. 생략성 몇 개 있다고요?
많다. 많다 이것만 열심히 떠들고 문제 못 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다에서 하나 내면 있다 없다? 있다로 하지.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보니까 있다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생략선 몇 개 있다고요? 많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몇 개 있다? 많다. 많다에서 하나 툭 던지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만 하게 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넘어갔고 2번 주민의 의견 청취입니다. 50페이지. 자, 국장, 시도, 시장으로서는 도시관리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야되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 반영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의견 듣고 타당으로 반영하고 다만 국방상 국가안전본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중행장을 요청한 것 대리인 증하는 책값상 경미한 사항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생략사항이 있다 이 얘기는 생략사항이 있다. 2번 가지 말고 박스에 있는 박스에 기억 체크합시다. 공고 연락 공고 연락하면서 쭉 가는데 14일 저 맨 마지막 14일 있네. 14일 이상 연락 쭉 꺼놓고 니은 통과하고 디귿 며칠 60일 내 반영 여부 통보 2, 3, 4 XXX 봐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의견 정치합니다. 의견 정치. 누구 의견 들을래요? 주민. 무슨 지방의 주민이지 주민 의견 정치가 이제는 뭐가 아니라고? 공청회가 아니고 뭐라고? 공고열람. 첫 번째 뭐라고? 공람. 열람기는 며칠 이상이요? 14일 이상. 열람기간 만료일 없다. 이런 숫자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60일 이내에 반영한다 만다를 통보는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통보한다 그 말은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생략사항이 있다 없다? 있다. 몇 개 있어요? 많다. 하나 톡 있다. 국방상 기밀 생략해야지. 그런데 자, 의견 청취 절차가 뭐로 갔다고요? 공고 열람이니까 뭐가 아니네? 공청회가 아니네. 그러면 여기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런 게 시험 문제요. 그래서 전문가는 없다.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 알고 그리고 생략상이 있는데 생략상 몇 개 있다? 많다. 그렇게 말하면 문제 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방의회 어디 지방이요? 자기 지방. 여기서는 어디 지방이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사항이 뭡니까? 자, 지방의 의견 도시관리계획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으면 그 중에서 지방의 의견 청취는 몇 번입니까? 이러고 물어본다고. 박스에 봅시다. 박스 위에 1번 지방의 의견 청취. 국장, 시도, 시장으로서는 도시관리 위반하면 대리인이 정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 드려야 된다. 다만 체크합시다. 협의심이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및 지구단위의 결정 변경 사항 제외한다. 이거 생략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 용도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 용도 지역지구가 몇 번에 있어요? 1번. 또 몇 번에 있어요? 2번. 1번이 뭡니까? 용도 지역지구. 2번이 뭡니까? 용도 구역. 자, 2번 체크합시다. 광역도시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입니다. 광역시설 설치입니다. 3번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광역시설은 몇 번에 있어요? 아 무슨 2번이야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지금 1, 2, 3, 4, 5, 6번 안에 광역시설이 몇 번에 있냐고. 기반시설은 몇 번에 있어요? 기반시설은 3번. 광역시설은 몇 번에 있어요? 광역시설 뭐예요? 광역시설이? 광역 그럼 뭐라고요? 광역 생각나는 것은? 둘 이상 도시. 자, 도시 시가 있고 여기에 도시 군이 있습니다. 자, 시 원주시 뭐라고요? 횡성군. 그러면 원주시 도로는 누가 만들어요? 원주시장이. 횡성군 도로는 누가 만들어요? 횡성군수가. 이 도로를 이렇게 하는데 자, 얘는 기반시설고 기반시설인데 이렇게 여기에 걸쳐 있으면 이 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아까 했죠.
둘이 협의해서 공도로 만들든가 이반자 정한다. 안 되면 강원도지사장이 너라고 정해준다고. 얘 기반시설 얘는 기반시설 이해하냐? 기반시설이지. 뭐 있으면 똑같은 도로라니까 도로. 기반인데 얘는 기반시설인데 얘는 걸쳐 있잖아요. 기반시설 중에서 무슨 시설이요?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우리 시민만 씁니다. 군민이 들어오면 1,000만 원의 벌금이요. 누구만 쓴다고? 시민만 쓴다. 시민. 학교 만든다. 학교 누구만 쓴다? 군민만 쓴다. 절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다 공항 만들어가지고 원주에도 공항 있나요? 어디 있어요? 행성에 있다면서 뭐 있다고 그래요? 원주에 있어요? 행성에 있어요? 행성에 있는데 명칭은 원주공항입니까? 그 웃기네. 그러면 행성 가면서 그러면 원주 이 행성에 있는 공항은 행성 군민만 써야지 원주 시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 다 써야지. 군도 쓰고 시도 쓰고 다 써야지. 다 써. 이거는 뭐라고요? 광역시설. 그러니까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든가 둘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면 무슨 시설? 광역시설. 광역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3번에 기반시설 안에 광역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만 지방결정차입니다. 4번하고 5번하고 6번은 아니에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러면서 지방의 의견정치 생략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하나 툭 있다요. 그게 작년 시험 문제 하나 툭 치고 나오는 거 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풀지 암기도 풀 수가 없다고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2반에 특례해가지고 2반에 특례 1번이 간혹 나오는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러면 원래 순서가 이거죠. 원래 순서가 자 광역도시계 밑에 뭐 있고 기본계 그 밑에 뭐가 있고 관리계로 있는데 둘이 뭐 제시한다? 방향 제시. 자 얘는 따라서 뭐 한다? 집행한다. 그러면 방향을 먼저 줘야 뭐 하지? 집행하지. 결론은 광역이나 기본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관리계획을 만든다고 순서가. 근데 관리계획 급하면 광역 만들 때 좀 같이 만들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같이 하세요. 급하면 기본계획 만들 때 관리계획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립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니까 1번 국장, 시도, 시장, 호수가 도시관리를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데면 광역도시계 기본계획 위반할 때 체크합시다. 도시관리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주 단순해요. 위반할 수 없다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 2번은 스스로 1번 중요한 게 아니니까 2번은 스스로.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 위반 그러면 결론은 만들었으면 뭐 해야 되냐? 결정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찾아오면 보여주고 와서 봐라 열람하면 됩니다. 결정하기 위해서 또 뭐합니까?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 또 심의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도시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농지법 할 때도 질문하잖아요. 농지법 할 때까지 계속 질문. 도시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원칙은 그럽니다. 원칙은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만들었으면 시도지사는 직접 결정. 그러니까 대원칙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본인이 만들면 직접 결정하고 시장, 군수가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 줍니다. 두 번째, 이제 도지사 밑에서 나는 나오겠다. 대도시 시장이 만들었으면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만만하네? 시장 군수는 만만하네. 대도시 뺀 시장 결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결정이 없다 보니까 자 일반적인 시장 군수한테도 결정권 주겠다. 뭡니까? 시장 군수가 만든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은 누구도 시장 군수도 결정한다.
예외 국장입니다. 국장은 첫 번째 뭐냐? 국장이 만드는 거, 국장이 위반하는 거. 국장이 위반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가계획이면 국장이 위반합니다. 두 번째, 용도구역에는 개, 시, 수, 도, 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 대도시인데 국가계획하고 연계가 된 시가와 조정구역. 네 번째 입지규제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것은 국장이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나도 하나 해야지.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반드시 암기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 노트 10페이지 맨 위에 박스 모르면 기본 두 문제 틀려. 노트 10페이지 이제 박스 보러 가는데, 자, 도시관리 결정권자 1번. 도시관리 결정 1번. 도시관리계획은 자, 누가 결정했냐? 1번이 뭐라고요? 용도 지역지구. 노트 10페이지 박스 1번. 용도 지역지구는 누가 결정합니까? 고개 들고 여기 봐요. 용도 지역지구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위반해요? 국장이 위반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건 국장이 결정하겠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하고? 시도지사. 대도시면 대도시가 하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는 국장, 시도, 대도시요. 국장, 시도, 대도시. 두 번째 용도 구역은 구분 들어가요.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시와 조정구역은 원칙 시도시예요. 시도. 근데 국가계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은 국장이에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이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해양수산부 장관.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뭐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나중에 배우지만 이것은 시도 대도시요. 시도 대도시. 이거 암기를 해야 돼요. 용도구역은 다 따로따로요. 개발지역은 국정이다. 시가 조정구역은 국장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그것은 말 잘못했네. 시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장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회장이고, 도시정공구역은 시도 대도시고, 입지규제는 국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반시설, 토로학교 기반시설. 그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위반했어요? 국장. 그러니까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 그게 아니면 시도지사. 대도시면 대도시장. 국장, 시도, 대도시. 4번 도시관리계획, 도시정비계획은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말 잘못했네. 도시개발사업이지.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결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웃기죠. 그럼 말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결정합니까? 물어보면 아니 좀 질문을 똑바로 해야지.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사업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인데,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여기서 묻지 말고 개발법 가서 물어보. 개발법. 머리를 흔들어서 개발법 보내봐요. 보냈죠? 자,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1번 미국 정부 협의한다. 2번 러시아 정부 협의한다. 3번 중국 정부 협의한다. 몇 번요? 3번 뭐라고? 중국 정부 긴급 협의다. 그런 식으로 연결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사업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 물어볼 수 없다니까. 도정법 가가지고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한 게 정비사업인데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그러면 정비구역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저렇게 틀리면서 씩씩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는 맞았는데. 네, 정비구역은 시도 대도시. 올해 공부한 사람들은 시도 대도시. 저분이 내년 또 한다 그러면 맞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미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번 시험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이번 시험에는 개정 시기가 넘어갔다고 8월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시험에 맞춰야 되니까 올해까지는 시도 대도시.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이제 지구 단위는 여기 봐 여기 지구 단위를 갖다 국가에 관련되면 누가 위반했다? 국장. 그러면 국장이 결정하고 아니면 누가 하고 시도가 하고 누구도 한다? 나도 한다. 나도 시장원수. 그래서 국장, 시도, 시장원수. 6번 입지 기준은 누구요? 국장. 그거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에서는 직접 시장원수 신청을 결정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거기 있는 그 형태 10페이지 박스처럼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똑같은 말이니까 정리를 딱 해서 암기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협의하겠죠. 협의는 아예 읽어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만 누구라고? 관계 행정기관에 자 며칠 내에 대답한대요? 30일. 그러니까 나는 국장인데 그러면 너는 하나 써줄게 뭐라고? 중앙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심의합시다. 어디 심의? 나는 국장이라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써줄게 뭐라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우리는 국장이 아닌데 너네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아무 의미 없음. 뭐가 의미가 있대요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대요?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까? 있죠. 공동심의,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인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계 결정합니다. 도시관리계 몇 개 있어요? 6개. 그 중에서 공동심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것만 공동심의 결정한다. 그 뭡니까?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만 공동심의다. 이렇게 알아놓고 협의심의 반드시 합니까? 아니요. 생략상이야 물론 있지요. 몇 개 있죠? 많죠. 그렇게 해야 문제 풀려요. 그럼 다 끝났으니까 봅시다 이제. 자 52페이지 결정에서 1번 결정권자. 자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에서가 직접 시장으로서 신청대로 결정한다. 다만 대도시면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또 시장호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은 시장호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게 원칙이죠. 예외 국장이 한다. 1번 국장이 위반한 도시관리계획. 2번 개발지역계획 지정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3번 그냥 시가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계획은 국장. 4번 입지규제는 국장.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회장 그래야죠. 암기 좀 하시고. 결정 1번 협의 더 잊지 말아요. 결정 절차도 그냥 협의 30일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읽으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2번 심의. 그러면 자 좀 나눴으면 쓰겠는데 국장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정도의 심의. 시도가 도시계획 결정하려면 시도 지방의 심의가 진다. 다만 거기서부터 시도에서가 지구단위계 줄급다. 지구단위계 결정하려면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도시계획 공동심의다. 이거는 시도 거기에 시장 군수가 포함이 됩니다. 시도 시장 군수가 없으면 써야지. 시도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계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입니다. 그건 암기하시고 중요하니까. 넘겨보면 협의, 심의, 생략이죠. 그냥 생략사항 있다, 많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처음부터 다시 단 또 경미한 변경 그래야지 않는다. 경미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고시열람. 자 고시열람은 이거는 이제 생각합시다. 자 결정권자가 누구? 국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국장이나 회장은 어디에다 고시하겠네? 관보에 하겠네. 국가니까. 시도 대도시는 공보에 고시하겠네. 그럼 이제 결정된 내용들을 우리 같은 국민이 보러 가야 되는데 자 국장이 결정했다. 뭐 결정했다? 개발지역을 결정했다. 개발지역 결정은 누구만 한다? 국장. 근데 우리가 국장 찾아서 보여달란 말 못하는 게요. 우리는 보고 싶으면 무조건 원주시 가서 원주시장한테 보여달라겠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누구만 보여준다? 오직 누구만 보여준다?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만 보여준다. 그러니까 결정권자는 생각이 결정권자는 자 결정권자 누구라고요? 국장, 회장, 시도, 시장 우선은 결정했으면 그 서를 몽땅 어쩐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우수한테 송부해야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우수가 가지고 있다가 찾아오면 보여주죠. 보여는 주는데 며칠간 보여줄까 물어보게 되면 뭐라 말해야 돼요? 이거는 구속적인 계획이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보고 알고 따르라. 따라서 기간은 없다. 언제든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알고 따라야 되니. 그래서 고시 열람까지 했습니다. 국장, 시도가 국장, 회장, 시도, 시장우수가 결정했으면 관보공부에 고시하고 결정권자는 무조건 서류 내려보낸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지,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지, 시장, 군수는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찾아오면 보여준다. 며칠? 기간은 없어. 자, 거기까지가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도시관리계 결정 효과입니다. 결정 효과 1번 효력 발생 시기 중요 고시 5 뭐라겠어요? 고시 5 하다가 멈췄죠? 큰일 날 뻔했어요. 원래 2년 전에는 고시 5, 1후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뭐 이렇게 포맷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5일 후가 지금은 뭐라고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중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2번 기득권 보호입니다. 기득권 보호 기득권 이미 얻은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기득권 보호예요. 간단합니다. 봐요. 여기 보세요. 갑이 이러고 땅 가지고 있어요. 개발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허가 받아가지고. 허가만 나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받았다? 허가 받아가지고 열심히 뭐 한다? 개발한다. 열심히 개발합니다. 개발 끝나고 네 맘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토로가 결정되면 토로 부지 안에서는 개발하라고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건 알아야 돼요. 도시계 시설 부지 안에서는 개발 허가가 안 나옵니다. 개발 허가가 안 나와요.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하고 나서 비몽사몽 해버리면 그 공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새벽은 몇 시까지만 해요? 3시까지. 공부는 4시까지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맑은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요. 맑은 상태에서 꼭 1시간 더 해서 4시까지 공부하고 4시간 동안 헤매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지 찔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3시까지만 더 하지 말고 3시까지만 하고 주무시고 그리고 자야 그 다음 좀 맑은 상태에 머리 들여야지. 학원에 와서 비몽사몽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수업 들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뭐가 안 된다? 일단은 개발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자, 시작합니다. 얘는 허가받아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허가받아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결정됐습니다. 이 개발 계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뭐라고요? 기득권. 결정되기 전에 먼저 얻은 권리는 법에서 보호하니까 어쩐다? 결정되든가 말든가 계속할 수 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1번. 도시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의 책값상 착수한 자는 가로 건너뛰고 도시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니까 대원칙은 그냥 합니다. 근데 이제 2번 밑에 2번 예외 뭐가 있냐? 예외. 자, 이쯤에서 을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개발합니다. 자, 도시계획 결정됐습니다. 공원 결정됐다. 공원이 결정되면 계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이 결정되면 계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결정되든가 말든가 어쩐다? 계속할 수 있다. 근데 공원이 아니고 뭐가 결정됐냐? 시가와 조정의견은 용도구역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결정되면 영향을 받아 있죠. 시가 수산자 결정되면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내 신고는 하고 계속한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어쩐다? 계속할 수 있다. 시험장 가게 되면 이 말을 싹 뺀다고. 이 말을 싹 빼놓고 시가 조정구역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다? 틀렸다.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외입니다. 예외.
시과 조정적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가 결정을부터 체크하죠. 3개월 내에 누구한테 신고하겠습니까? 누구는 누굽니까?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에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지형도면 고시는 안 중요하니까 패스 넘어가고 3번 도시관리계 재검토 정비인데 1번입니다. 1번 재검토 정비 몇 년? 5년 암기하죠. 5년 길게 합시다.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 나머지 내용은 지금 봐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요. 재검토 정비는 5년. 도시관리계획 뭐라고? 6개. 용도 지역지구가 한번 결정이 되면 5년 내에는 검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도 지역지구가 바뀌려면 최소한 몇 년 지나요? 5년이 지나. 그런 거 알아야 된다고. 이게 현재 자연녹지다. 이게 예를 들어서 농림지에서 자연녹지 됐다. 주거로 바꾸자. 주로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를 갖다가 지구 단위로 밀고 가가지고 아파트 부지 만들어요. 그럼 용도 지역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파트 부지가 되려면 최소한 일반주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바꾸려면 얘가 지정된 지 몇 년은 넘었어요? 5년은 넘었어요. 5년도 안 되면 이게 검토를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니까 5년마다 재검토는 중요한 거예요. 용도 지역은 5년이 넘어야만 변경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거 보지 말고 중요한 거 없어요. 거기까지 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총설 파트 끝난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은 끝나지만 도시관리계획은 이건 내용이 또 엄청 많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다시 총설, 도시관리계획 내용, 도시관리계획 내용 몇 개 있다고요? 6개 암기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총설 그러면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뭔지 의의는 의미가 없이 넘어가고 도시관리계획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결정하냐 이반 결정시 받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봤어요. 뭐도 받고 결정 효과 뭐 있던가요? 혈액 발생 시기 언제? 고시 5일. 그 다음에 고시 5일이 아니고 고시 한날. 자꾸 헷갈리려고 그러네. 결정 효과가 혈액 발생 시기가 1번 고시 한날. 2번 기득권 보호는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한데 시가 수산자원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 재검토가 5년.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계 내용이 이게 이제 1, 2, 3, 4, 5, 6 1번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도시관리계획까지 해가지고 오늘 수업 마쳤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3월달 공부는 예습 복습을 병행해야 돼요.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번 달에 처음 하는 사람들 예습은 책으로 읽지 말고 봐야 돼요. 1, 2월달 동강 1월하고 2월달 동강을 듣고 와야 나머지 사는 사람들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1, 2월 동강을 듣고 오고 복습은 어떻게 하냐면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데 복습은 제가 항상 금요일날 되게 되면 오늘 수업한 이 내용을 30분 해가지고 30분 녹화를 떠가지고 카페에다 올려줄 거예요. 카페에다가 이 카페는 어디 카페입니까? 학원 카페가 아니고 이쪽 카페요. 별빛치기 부경 카페니까. 그러니까는 하고 싶으면 오세요. 강제로 오라는 말 절대 안 해요. 제 카페에다 하여튼 30분에 오늘 이 4시간 수업한 거니까 30분 동안 녹화해가지고 카페에다가 그냥 이게 음성으로 하려더니 음성보다도 그냥 얼굴 나온 게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보내고 바로 제가 혼자 여기서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자료 넣고 휙 떠들 거예요. 자료 넣고 그 자료가 지금 우리 아직 안 왔는데 자료가 아마 다음 주 월화면 올 겁니다. 다음 주 월화 되면 그 한 장으로 보는 공법이 있죠. 그 미리미리 복사하지 말았는데 그 성질 급하니까 다 복사해 다녔죠. 그거 수정해가지고 이제 그게 다시 나와요. 그걸 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고 어쩐다고요? 들으라고.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가가지고 들으세요. 스마트폰 가게 되면 이 카페 어디에 올려놨냐 그러면 이제 다시 올립니다. 카페 한 장으로 보는 공법 여기에 또 올릴 테니까
한 장으로 버는 공법 올릴 테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러면은 정규 수업 끝났어요. 정규 수업 끝나고 복습을 하고 싶은 사람은 카페 들어가지고 한 장으로 버는 공법 여기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카페가 좀 까탈스러워 가지고 카페가 누구 닮아서 되게 까탈스러워요. 까탈스러워 가지고 이게 그냥 등급을 안 해주고 닉네임이 근데 나는 왜 이걸 학생들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닉네임이 자 뭐라고 쓰냐 그러면 이게 어려울까요? 땡칠이 내 이름은 뭡니까? 땡칠이다. 이름 뭐예요? 이름 뭐냐고? 한정현. 이름이 한정현. 그러면 한정현. 내 이름은 한정현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 삽니까? 원주 삽니다. 원주. 구체적으로 원주 태장동 삽니다. 그러면 태장동 이러면 더 좋은 거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는 원주 태장동에서 중개할 테니까 여기 있는 물건은 누구한테 주라고요? 나한테 주라. 지금 이런 얘기요. 원주 태장동 그러고 무조건 식기. 올해 들어온 사람들 무조건 식기고 그리고 연식이 몇 년씩? 81년. 그러면 81년. 나는 81년도에 태어났다. 81세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하고 반드시 뭘 거져야 돼요? 사진 갖다 반드시 이렇게 사진을 좀 그려야 되는데 웬만하면 이 선글라스 좀 빼세요. 선글라스는 반칙이에요. 반칙. 선글라스는 어떻게 하냐고. 뭐 싫은 사람 말고 자주가 들으려면은 이 조건을 갖춰야만 자 본인의 이름, 내 이름, 나는 어디 산다, 물건 나한테 주라, 십기다. 십기 이 말은 27회 때 시작했다는 뜻이고 81년이면 81년 태어났으니까 형인 동생 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합격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야 실무할 때 뭐를 하려고 공동 중개하려고 공동 중개할 거니까 나중에 뭐 이름 속이고 나이 속여서 형 되면 뭐 할 거야? 아무 의미 없는 행위, 형 돼봤자 의미 없는 거니까 나중 가서 이게 다 보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마지막 할 건데 이렇게 해야만 이 조건을 갖춰야만 등급이 돼. 등급이 돼야만 어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귀찮은 사람 안 해도 괜찮고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거 동강으로 듣는 사람 많으니까 동강으로 듣는 사람들 반드시 이렇게 하시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땡칠이 써놓고 왜 등급 안 해줘요? 밑에다 댓글 쓰면은 이 특징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댓글을 안 봐요. 한참 있다가 왜 등급 안 해줘요? 그러면은 닉네임 좀 바꾸세요. 그거 안 봐요. 또 한참 있다가 왜 등급 안 해줘요? 4번 정도 그러면 강퇴입니다. 강퇴. 하지 말라고 강퇴. 아예 파버려요. 의미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좀 갖춰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